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렉스캄 영어학원의 고3 대표 강사 이승재입니다. 미밍 모의고사 1회와 2회 그리고 풀버전인 3회를 받으셨을 텐데 1회를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풀고 보시는 거겠죠. 만약에 안 풀어보셨다면 제가 지금 해설할 문항들만큼은 먼저 영상을 좀 보기 전에 문제를 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1회에서는 1번이랑 9번, 8번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이게 왜 역순으로 가냐면 1번이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많이 틀렸을 거예요. 실제로 저희 학생들도 많이 틀렸던 회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많이 궁금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해설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틀렸을 거고 풀었으면은 분명히 틀렸을 거고 맞았으면 정말 축하하지만 제대로 알고 풀었는지도 궁금할 테니까 이거 1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문장 삽입 유형이죠. 실제로 이번에 3월과 5월 모의고사에서도 39번 유형은 오답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당연히 시간 관리가 안 됐기 때문도 있겠지만 그냥 유형 자체가 많이 어렵죠. 그리고 저희 학생들을 봐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빈칸은 쉬운데 저는 순서 삽입이 더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순서랑 삽입은 아무리 어려워봤자 저는 고난도 빈칸을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못 푸는 이유는 여러분이 제대로 푸는 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푸는 방법을 먼저 배우고 여러분이 딱 시각적으로 이렇게 푸는구나를 바로 알 수 있게 풀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미밍 모의고사 1회에 11번을 먼저 들어가 볼 건데 삽입을 푸실 때는 일단 삽입할 문장을 먼저 읽으면서 내가 어느 정도 지문을 바라보면 되겠다를 간단하게라도 좀 정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요 이분도 있죠. 요 이분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비록 뭐뭐 할지라도 라는 양보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있나요? 양보절 자체에는 안쪽과 바깥쪽에 기본적으로 대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비록 그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의 실력은 인정해 라는 말처럼 앞에는 분명히 마이너스인데 바깥쪽에는 플러스일 수 있다. 즉 이분도로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콤마가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콤마 안쪽과 바깥쪽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긍정과 부정의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비록 지라도 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건 사실상 뭐랑 같아요? 뭐뭐 하다 그러나 랑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분도를 그냥 지워버리고 이 콤마 뒤에다가 벗을 쓰셔도 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론이 모든 변수, 현실의 모든 변수를 포함하지는 못할지라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 말이 좋아 보이나요? 나빠 보이나요? 모든 변수를 포함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미리 예상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 바깥쪽에는 플러스적인 요소가 오겠구나. 비록 모든 요소를, 모든 변수를 반영하지는 못할지라도 좋은 점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 이론이 제거해주는 거죠. 무관한 변수들을. 그리고 그 무관한 변수들은 클라우드가 지금 V자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름이 아니라 구름처럼 가리다, 흐리게 만들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본질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흐리면 안 좋은 거잖아. 근데 그거를 제거해주니까 플러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관한 변수들을 제거해준다는 건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상을 했다고. 왜? 이분도의 속성 때문에. 그리고 나서 뒤에도 보시면 Serving as the first step to effectively navigate the maze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 플러스라는 걸 못 잡았어도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다. 왜? 효과적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어. 세상이라든 미로를 헤쳐나갈 수 있어. 그럼 누가 봐도 플러스잖아. 그죠? 이것까지는 웬만하면 잡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죠. 저 앞에 이분도 문장이 들어가는 거 앞에는 마이너스가 있으면 되고 요 뒤에는 플러스가 이어지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왕 가는 김에 궁예짓을 조금 더 해볼까요? 여러분이 보통 뭘 골라서 틀리시냐면 4번 골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은 사실 여러분이 2번 아니면 4번을 골랐을 거고 3번이나 5번이나 1번 고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왜 2번이 되고 4번이 안 되는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시면 Theory can distort the complexity of actual situations라고 돼 있어요. distort는 왜곡하다잖아. 그러면 실제 상황의 복잡한 것들을 왜곡하니까 특히 이건 마이너스다. 복잡한 상황을 왜곡은 좋을 수가 없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leading to claims 주장으로 이어지고요. 동격에 대해 이어집니다. It fails to faithfully represent reality.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는데 실패했다. 실패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in this light 이러한 점에서 이론이 지도와도 같다 해서 앞에 일단 마이너스 왔고 뒤에 이어지니까 2번을 고르는 것 자체는 무리가 없는데 사실 실전 풀이할 때 이 상황에서 2번 고르는 사람이 어딨어. 나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더 읽어 나가겠죠. 이론은 지도와도 같아. 마치 지도가 모든 every minute 디테일이니까 지형의 세부 사항들을 포함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론도 모든 현실 세계의 변수를 포함하지 못해. 딱 이 말 나오면 기시감이 들죠. 어디서 본 것 같은. 그게 뭐예요? 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4번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보통. 왜냐면 말이 너무 반복되잖아.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서 모든 거를 포함하지 못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얘가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답지 보고 4번이 아니라고? 이거 답이 잘못 나왔는데 이거 억간데 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어디 함정이 숨어 있느냐? 바로 여기입니다. 봐봐요. This paradoxically helps tell shortcuts 라고 돼 있잖아요. paradoxically가 무슨 뜻입니까? 역설적으로죠. this가 이어진다라고 쳤을 때 이게 역설적으로 도와준다. 도와준다는 사실상 플러스죠. shortcut이라는 건 지름길이니까 지름길 말해주는 걸 도와주니까 플러스야. 그럼 여러분 역설적으로 도와준다라 얘기하려면 앞에 뭐가 와야 됩니까? 앞에는 마이너스가 와야죠. 걔는 얼굴이 못생겼어. 공부도 잘 못해. 키도 작아. 근데 역설적으로 인기가 되게 많다? 마이너스 역설적으로 인기가 많아. 플러스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역설적으로 뒤에 플러스가 왔다는 건 이 this라는 내용엔 마이너스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4번을 고른 분들이 틀렸다라고 제가 지금 주장을 했잖아요. 4번에 넣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마이너스인데 이 삽입하는 문장의 끝은 뭘로 끝납니까? 플러스로 가요. 그럼 결국엔 여러분이 선택한 4번을 하게 되면 플러스인데 역설적으로 플러스야가 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4번을 지워주는 거. 그래서 남는 답은 2번밖에 없게 되는 거. 2번에 넣어주게 되면은 모든 걸 포함하지 못해도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돼. 이런 점에서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니까 지도와도 같고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 라고 해서 2번이 돼야 되는 거죠. 이왕 요 지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요즘 문장 삽입의 트렌드에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요즘 문장 삽입의 트렌드, 문장 삽입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큰 틀에서 저는 세 가지의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1. 앞쪽에 넣은 거야. 앞쪽에 넣었더니 앞쪽에 보기를 넣었더니 자연스러워. 좋아. 좋은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뒤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또 뒤에서 부자연스러운 구간이 생깁니다. 이걸 뭐라 부르느냐? 단절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문에 단절감이 생기게 돼요. 앞에 넣었더니 괜찮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번 넣었어. 근데 지금은 다행히 답이 2번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 명백한 단절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보니까 2번에 안 넣어도 됐던 거죠. 굳이 앞에 안 넣어도 자연스러웠던 거야. 근데 넣었을 때도 자연스럽죠. 그럼 우리는 보통 거기를 골라요. 근데 뒤쪽 보기 가니까 그럼 거기 넣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보기를 넣었을 때 앞쪽과는 연결이 돼. 위에 말이랑 약간 달라요. 앞쪽과는 연결이 되는데 뒤랑 호응이 안 되는 거예요. 색깔을 좀 바꿀까요? 뒤쪽과 호응이 안 되는 겁니다. 뒤쪽과 호응이 안 됩니다. 이게 이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반대 케이스죠. 앞쪽과는 이제 호응이 돼. 마이너스 호응이 된다고. 근데 이 플러스에서 여기 지금 마이너스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만 보면 되죠. 지도가 모든 지형의 세부사항을 포함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론도 모든 현실 세계의 변수를 포함하지 못해. 그 다음에 이거 넣으면 되죠. 근데 거기에서 뒤로 this paradoxically helps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이 실수를 진짜 많이 하세요. 뭐냐면 앞에서 있다가 여기 넣으면 딱 맞겠는데? 넣은 거야. 뒤를 안 봐. 그래놓고 그럼 왜 틀렸어요? 뒤랑 안 맞네? 라는 거죠.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실수했어요. 실수 아니에요. 실력입니다. 1번과 2번은 다른 거예요. 1번은 아예 보기에 넣었는데 앞뒤가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뒤에 갔더니 단절감이 생긴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지금처럼 앞에랑 연결은 되는데 뒷문장과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케이스가 있어요. 3번이 이제 진짜 찐 출신 트렌드예요. 3번이 뭐냐면 지문 전체에 단절감이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보기를 안 넣어도 지문 흐름에 지장이 없어. 근데 문제가 요구하는 건 뭐야? 그래도 넣어라. 안 넣어도 자연스럽고 나도 안다. 근데 넣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소거법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넣으면 안 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배제하는 거예요. 넣으면 안 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배제. 그리고 나서 후 남는 곳에 넣어주기. 진짜 완전 고난도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가 실제 기출상으로는 5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미밍 모의고사라는 형태의 고급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이 유형은 2번에 해당하는데 이 2번 유형도 기출에서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문제를 만들어 쓰는 거고요. 6월 모의고사는 정말 어려울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만으로는 사실 대비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료로 이렇게 1, 2, 3회 모의고사를 배포하고 있으니까 꼭 다 풀어보시는 거를 권장드릴게요. 그래서 11번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우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아마도 편집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지우면서 말을 안 했어요. 실제 수업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홍보 영상이니까. 자, 이번엔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순서 문제죠. 순서 문제. 여러분이 순서 문제를 푸실 때에도 잘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요거는 우리 한번 좀 얘기를 하고 갈까?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순서 문제풀이의 기준. 첫 번째는 대명사와 지시사입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많이 놓쳐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B를 봤어? B를 봤더니 needs systems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systems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은 이 보기 문장에 systems가 없는데도 그냥 무지성으로 systems를 넣어요. 아니면 뭐 day라고 시작하는 거야, B가. 근데 B로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앞에 보기에 보니까 그냥 싹 다 단수명사야. 그럼 당연히 못 나오거든. 근데 그냥 느낌으로 그것들, 그거 이러고 지나가니까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를 맞추는 게 기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는 뭐냐면 부정관사나 무관사가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정관사 더가 붙는 원리입니다. 이거는 갑자기 the apples가 나온 거예요. 근데 왜 그 사과들이지? 이러려면 앞에 apples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무적은 아닙니다. 이게 예외가 하나 있어요. 최초로 등장할지라도 뒤에 수식어구가 동반될 경우에는 정관사 더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적어드릴게요. 최초로 등장해도 수식을 갖고 있으면 더를 붙일 수 있습니다. 오늘 풀 원리에는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3번 연결사가 있고요. 이 연결사는 11번을 들은 친구들은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이 그냥 however 세모를 치고 for example을 세모 치고 그렇게만 풀면 풀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역접과 순접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용이 전환될 거면 기본적으로 however가 와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걔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커서 인기가 많아. 예를 들어서 걔 지나가는 무고한 초등학생 애들을 막 때렸대. 예시가 맞아요? 안 맞죠? 앞에서 플러스였는데 예시는 갑자기 마이너스가 왔잖아요. 그럼 중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however이나 but, yet 이런 전환점이 있었다는 얘기야. 걔 잘생기고 키가 커서 인기가 많아. 그렇지만 인성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지나가던 무고한 초등학생들을 막 때렸대. 이렇게 가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고난도 순서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내용의 응집성입니다. 응집성. 이건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같은 내용끼리 묶인다예요. 두 번째는 한 번 전환되고 나서는 그 내용으로 그냥 끝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많이 나오는 예시라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사과가 나왔으면은 사과를 얘기를 하다가 바나나로 얘기가 갔어요. 이건 인정이에요. 이건 인정이라고. 그랬으면 바나나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과가 다시 등장하면 돼, 안 돼?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옮겨야 됩니다. 이거를 자리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내용끼리 묶어줘야 되고 한 번 전환됐으면 그걸로 끝내줘야 된다라는 원리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원리들 필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필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또 이거 지우고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얘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보시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편집해 주시겠죠? 세상에서 humanity는 인류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인문학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인문학이 점차 티밍업이니까 같이 이제 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상업적인 이익과 그리고 그것이 동격이죠. 그렇게 상업적 이익과 인문학이 영합하는 건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This story mixed feelings라고 되어 있는데 story라는 건 휘젓다라고 알고 있죠. 휘저어서 감정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감정을 유발하는 거예요. Among academics and professionals, 학계의 인물들 그리고 이 학계에서 일하시는 교수님이나 전문가들 이런 분들에게 좀 복잡한 감정을 유발해요. 여러분 이것도 풀어보셨다면 각자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저는 B가 먼저라 생각했어요.
저는 C가 먼저라 생각했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첫 번째 순서를 정확하게 찝는 건 생각보다 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퍼즐과도 같아요. 여러분 보드방에서 퍼즐 한번 맞춰보신 적 있나요? 보드게임 카페에서 퍼즐을 맞춰보시면 처음에는 나는 이 조각이 무조건 저 풀숲에 들어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생긴 조각이. 근데 잘 안 들어와. 그래서 뭐야 여기 이거 약간 불량품이네 하고 딱 껴. 근데 딱 맞아. 그림도 맞는 것처럼 보여.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그거를 찾게 돼요. 이만한 걸. 그럼 명백히 알 수 있죠. 아까 그 자리에 이거 넣어야 됐네. 이거는 여기네. 여기 훨씬 크네.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제대로 처음에 못 찾아도 나중에 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너무 강박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다만 내가 왜 얘가 먼저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있어야 됩니다. 다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B를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this partnership 이거 teaming up이지 않습니까? C로 시작하신 분들은 this alliance도 그렇게 치면은 partnership인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청개구리 방식으로 순서를 해설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정답은 뭔지 아는 상태에서 대부분 이 강의를 듣고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C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alliance가 동맹이잖아요. 그러면 이 teaming up이랑 같은 내용이 맞아요. 그럼 맞네요. 근데 잘 보세요. 일부 이론가들은 접근한다. 이러한 동맹, 즉 이러한 인문학과 상업적 이익의 영합에 접근을 하는데 또 관점에서 접근한대요. 또 다른 관점. 여러분, 관점이 나왔나요? 위에 있는 내용은 그냥 두 개가 같이 간다예요. 진짜 나왔는데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데요? 안 좋다는 거 아닌가요? 복잡한 감정이 안 좋은 건가요? 오히려 복잡하다라는 건 보면서도 안 좋다가 약간 섞여 있으니까 여기 mixed feelings라고 돼 있으니까 둘 다니까 애매하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또 다른 관점을 얘기하려면 앞에서 하나의 관점을 정해줘야 되는데 얘로 가는 게 무리가 있다는 그래서 B로 트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파트너십 그래서 결국엔 이 티밍업은 사실상 이 파트너십으로 받아진 거였어요. 그래서 얘는 지우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seems like a win-win이에요. win-win이니까 둘 다 좋다. 플러스다. In financial terms 재정적인 관점에서 왜냐면 상업적인 이익과 영합하는 거니까 돈 되겠지. 그래서 humanities department가 부서예요. 영문학, 부영문학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 부인문학과 제가 영문학과라서 그렇게 해버렸어요. 인문학과가 get a much needed financial boost 정말 많이 원했던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윈윈이니까 인문학만 이득을 보면 안 돼. 기업도 그 관점에서도 이익이 있어야 돼. 그러면 기업이 이거 사업 아니에요. 기업이죠. 기업이 benefit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benefits 뜻이 두 개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익 말고 동사로. benefit은 첫 번째 목적어가 있다면 이익을 주답니다. 목적어가 없다면 이익을 얻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익을 얻어야겠지. 맥락적으로도 윈윈이려면 benefit from 일단 목적어 없고 맥락적으로도 지들도 이익을 얻어야 되니까 이익을 얻는다.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에서 foster 육성하다, 조성하다, 기르다 이런 말이죠. 길러지는 이러한 영역에서 이런 영역이라는 건 인문학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비판적 사고 뭐 이런 거죠. 당연히 돈을 받는 건 받는 거고 회사 가가지고 우리 이런 거 한번 얘기해볼까? 좋지? 저는 사실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걸 길러주는 그런 학과가 바로 인문학과라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의견 개진에 있어서 도움을 받지 않겠냐. 그래서 플러스다. 근데 보세요. critics 이게 뭐예요? 비평가니까 뭔가 비판할 것 같죠? 그래서 worry 걱정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로 넘어갑니다. 이 트렌드에 대한 비평가들이 걱정합니다. It could lead to the commercialization of education. 상업화죠. 교육의 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Where 관계부사고요. 이 교육의 상업화라는 상황 속에서 The value of learning is measured only in economy. 학습의 가치라는 게 모조리 측정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관점. 돈이 되냐 안 되냐. 자네는 왜 인문학과에 지원했는가? 저는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떤 소설이 참 감명 깊었습니다. 저는 니체 이론이 참 좋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 이거 삼성이랑 제휴한 데서 왔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짜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C로 가냐 A로 가는데 사실 C로 가는 것 자체는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봐봐요. another perspective가 되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다시 전환되겠죠. 그러면 풀로 가야 되는데 A를 보세요. They fear this could undermine the true purpose of the humanities. 이 fear, they 이게 누구예요? critics. fear 두려워한다니까 명백히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마이너스 다시 한번 마이너스로 간다. 내용의 응집성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 교육의 상업화가 undermine, 아래에서부터 mine, 깎아내리는 거니까 약화시키다. 약화시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인문학의 가치를. 그리고 진정한 인문학의 가치가 뭔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앞문장 전체를 설명하는 거죠. Which is to explore the human condition and foster critical, independent thinking이에요. 사실 이것도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네요. 비판적 사고를 길러내는 거, 그리고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거를 조성해 주는 거. 그리고 이 비평가들은 뭐라 주장하냐? 이런 이익적인 동기가 drive academic agendas. 그래서 이끌고 갈 때 이런 학계의 의제들을 There's a risk, 위험이 있지 않겠냐? That programs will focus more on serving the needs of business. 기업의 이런 욕구를 뒷받침하는 거에 더 집중하지 않을까? 인문학 프로그램이 rather than challenging students to question and think deeply. 학생들로 하여금 더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해보세요. 라고 도전을 시키기보다는 그냥 기업에 영합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또 일부 이론가는 이런 기업과 이런 인문학의 결합, 그러한 상업화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이미 마니까 얘도 뿔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의문이 1차적으로 생깁니다. 선생님 근데 뿔에서 마로 전환되면 마로 끝내라며. 이거 다시 뿔인데요? 이건 이따 얘기하도록 할게요. 일단 내용을 보면은 They argue that the core of humanities is the abstraction of a concrete reality to analyze. 보면은 인문학의 핵심이 뭐냐? 사회적 현실의 추상화예요. 그걸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추상화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n turn 다시 to apply intangible concepts. 무형의 개념을 back into practical context. 실질적인 맥락. 이게 뭐예요? 다시 현실로 되돌려 보낸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 하잖아요. 문학은 실제의 반영. 문학이라는 거는 실제 상황을 완전히 반영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각색이 들어가죠. 그래서 추상화가 된 겁니다. 현실을 추상적으로 소설로 만들었어요. 왜? 그러한 문학을 통해서 현실을 한번 되돌아보려고. 그럼 거기에서 해결책이 나왔어. 아까도 말했지만 critical thinking을 할 수 있거든요.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야겠다. 그걸 다시 현실로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이 주목을 받으면 현실의 문제점을 꼬집은 대작,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다시 실질적인 맥락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게 인문학의 가치라는 건데요. 상업적 영역에서 나오는 자원들을 결합시킴으로써 this theoretical into application. 원래는 이론, 그냥 인문학이었는데 그거를 실질적인 적용으로 되돌린다는 거죠. 그러한 과정이 can be more fully realized, 더 충실히 실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쌤이 아까 뭔 얘기하다가 잠깐 되돌렸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감각까지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플러스로 가잖아. 이게 어떤 과정인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이 플러스는 저는 흰색으로 쓰려고 합니다. 이 플러스는 흰색으로 써볼게요. 그럼 무엇이 뭐니? 정이 있는 거예요. 정은 인문학과 상업의 결합에 대해서 플러스적 관점을 얘기하는 거. 그리고 앞에 내용에 대한 반대죠. 그것의 마이너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 그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은 플러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합입니다. 정이 발일정을 쓰긴 하지만 무조건 플러스일 필요는 없어요. 첫 번째 의견이 마이너스라면 걔가 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펼친다면 그거는 반이에요. 보통은 여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정반, 합은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더 나은 해결책으로 혹은 더 나은 관점으로 전환할 때 우리는 그걸 정반, 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플러스, 단순한 마이너스를 넘어서 그거를 다 포용하고 더 전진한 플러스로 갈 때 우리는 정반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지문을 바라보면 훨씬 더 구조적으로 독해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1회에 9번을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비밀모의고사 1회 8번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얘는 사실 틀린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기본기를 익히는데 좋은 질문이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automation이라는 건 자동화죠.
자동화가 작동한다 under strict rules, 엄격한 규칙 아래에서 performing tests, 일을 수행하는데 at rates라는 건 빠른 속도로라는, rate가 속도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그리고 with accuracy, 정확성을 가지고. 근데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에 위치 이 생략돼 있다라고 봐도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굳이 싶긴 합니다. 주격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 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어차피 unattainable, 형용사니까 그냥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다는 거 보시면 돼요. attainable이 얻을 수 있으니까 unattainable, 인간에 의해서는 얻어질 수 없는 그런 속도 그리고 그런 정확도로 기계가 더 뛰어나다는 거죠. 이 말만 보면. 그쵸? B로 갈까 C로 갈까? 여러분이 만약에 C로 갔다면 어댑티브 오토메이션, 오토메이션이랑 오토메이션이 겹쳐서 저는 글로 갔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것부터 청개구리 신부로 부정해 볼게요. 일단 it won't be long before 이라는 표현 자체가 무슨 뜻이냐? 직역하면 뭐뭐 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이 안 걸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의역은 머지않아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머지않아 적응형 자동화가, 근데 여기 말을 보세요. 적응형 자동화가 있는데 똑같은 구조죠. Automation, comparable, accuracy, unattainable. 적응형 자동화가 비견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능과.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한번 빼볼게요. 인간의 지능과 비견될 수 있는 적응형 자동화가 등장할 거래요. 이게 뭘 전제라고 했다고 생각하세요? 뭘 전제로 깔고 있는 걸까요? 야, 걔 공부 잘하냐? 누구 말하는 거야? 몇 번에 땡땡땡 있잖아. 아, 걔 뭐 좀 치지? 뭐 얼마 잘하는데? 나랑 비슷해. 라고 말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약간 내가 더 높은 자리에서 평가하는 느낌이잖아. 그럼 인간과 비견될 수 있다는 건 전제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전제가 지금 인간이 기계보다 뛰어나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계가 곧 따라잡을 거다,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를 볼래요? 여기를 보시면 인간에 의해서 획득될 수가 없는 정확도와 속도인데 이건 명백하게 인간이 지금 기계보다 못해. 그래서 C로 가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친구가 그냥 B로 갔겠죠. 에이, 누가 그렇게까지 봐요. 저는 preset codes가 여기 있는 strict rules 그리고 automation을 가리킨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1로 가니까 B로 시작하는 게 맞고요. 허용해준다, 기계가 to excel 이라고 했으니까 기계가 더 뛰어난 게 맞죠? 여기만 봐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아, 인간보다 기계가 뛰어나다. 여기만 봐도 인간보다 기계가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In settings where things are fixed and predictable. 근데 정확히는 어떤 상황에서 상황이 고정되었거나 아니면 예측 가능, 이런 상황에서 기계가 더 나아. No matter how 수식어 구조죠.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아무리 관련이 있고 아무리 효율적이더라도, 사실 관련이 있다라기보다는 유의미한 정도로 해석하는 게 예쁘긴 합니다. 아무리 유의미하고 아무리 효율적이더라도 데이가 뭐예요? 기계죠? 기계가 still struggle 이라고 돼 있는데 struggle은 좀 짚고 넘어갈까요? 우리 struggle, 이게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여러분 뉘앙스를 잘 모르더라고. struggle을 여러분이 애쓰다, 분투하다, 뭐 고군분투하다, 열심히 하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부정적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struggle의 개념은 열심히는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열심히는 해, 근데 잘 안 돼. 어디에서? unstable context. 아까 말했잖아요. 고정된 상황, 예측 가능한 상황, 즉 안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럼 불안정한,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아, 기계가 약간 못해지고 있구나. 그걸 확실히 정하는 시점이 바로 어디냐? 여기입니다. 일단 여기에서도 우리가 1차적으로 한번 알 수 있어요. 아, 기계가 인간보다 지금 못해지는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심리치료 영역에서는 뭐 AI가 패턴 분석할 수 있긴 하지만 이시 뭐예요? AI죠. AI가 lacks the deep emotion intellig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감성 지능이 부족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간보다 기계가 못한 부분이 있구나. 어디에서? 감성적인 부분에서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일로 가도 되겠네요. 잠깐 참아볼까요? 위에 보시면 Now humans are superior to computerized systems. 여기에서도 확실히 인간은 기계보다 나은 상황으로 전환되었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요. 어떤 영역에서 such as negotiations and emotional judgment. emotional judgment가 아까 어디서 봤었죠? emotional judgment. 이거는 B에서 C로 바로 가기보다는 A로 가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뒤에는 사실 그냥 그대로 진행하면 돼요. 이런 부분은 더 유연성을, 비판적 사고력을, 복잡한 의사결정 이런 거를 요구한다. 하지만 머지않아서
기계도 이제 적응형 자동화로 바뀌어서 따라잡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B의 C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1회에 있는 3개의 주요 문항을 해설을 해봤고요. 2회에서는 2문제를 받을 생각이에요. 만약에 내가 1회 해설을 듣고 나서 조금 더 궁금해졌다 싶으시면 2회도 마저 풀어보시고 해설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회 해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민모의고사 2회 8번 그리고 10번 이렇게 2개를 봐드릴 거예요. 모든 문항을 해설해드리면 좋겠지만 이게 무료로 공개되는 홍보용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모든 해설을 다 공개해드리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궁금하시면 학원 오시면 됩니다. 홍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8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1회 해설을 듣고 오셨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전 해설을 할 겁니다. 2회를 바로 보는 사람이 어딨어. 1회를 보고 와야지, 그쵸? 1회에서 정말 좋은 해설 많이 하고 2회로 들어온 거니까 그거를 듣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 듣고 오세요. 자, 2회 8번 가보겠습니다. 뱀부, 대나무죠. 대나무 구조는 특징이 지어지는데요. By the exclusive use of this natural material 이라고 되어 있는데 exclusive라는 건 독점적인 얘만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연의 재료를 그래서 뱀부 구조라는 것 자체가 are an innovative solution이야. 이미 말 자체가 어때요? 플러스예요. 뱀부 구조는 혁신이라는 말도 이미 좋고 솔루션 해결책이니까 이미 플러스야. 여기서 못 느꼈어? 괜찮아. 기회를 줘. For more sustainable construction 더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어? 플러스야. 이런 구조가 눈치 못 챘을까봐 그냥 대놓고 줬어. 많은 이점을 줍니다. 플러스입니다. 야, 여기까지 왔는데 플러스를 못 봤으면은 그냥 이 모의고사 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플러스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러한 플러스가 있고요. 마지막까지 확인해 줍시다. 보시면 그럼으로써 기여한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그래서 이것도 플러스죠. 뱀부에 대해서 플러스 얘기를 했다. 그럼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게요. 뱀부에 대해서 실컷 플러스를 얘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로 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마이너스로 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다만 마이너스로 전환했으면 마이너스로 끝내든 아니면 그 마이너스를 보완한 합. 아까 1회에서 해설했죠? 정반 합으로 이어지든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B로 갔다?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주된 걱정들 중에 하나는 내구성이다. 그래서 마이너스잖아요. 걱정이니까. 그거 자체는 사실 문제가 안 돼. 다만 이게 이렇게 바로 극찬한 다음에 마이너스로 가는 게 괜찮나 하고 C를 가니까 게다가죠. besides 게다가 Bamboo is known for its flexibility and lightweight characteristics예요. 유연함 그리고 가벼운 무게로 잘 알려져 있다라는 말은 플러스죠. 좋은 거죠. 선생님 플러스 아닐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Making it ideal material. 그게 이상적인 재료가 되게 만들어져요. 이상적인이 들어갔는데도 플러스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플러스입니다. 특정한 유형의 건축에서 특히나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선 이게 유연하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나 봐요. 챌린지라는 말 자체가 어려움, 도전이고 드로백이 결점이니까 이미 여기에서 뭘 알 수 있어요? 있다고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 중 그 결점들 중에 하나는 내구성이고요. 뱀부는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너스인 걸 다시 한번 내구성 측면에서 강하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뒤에도 넘어가 보면은 대규모 건축에서는 별로 안 세. 그래서 stability, 안정성 보장 못 해주고요. 그리고 longevity, 이런 수명 짧다 이런 말이겠죠. 다 아까부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토핑이라는 거 있잖아. 피자에. 피자 위에다 얹으니까 토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위에다가 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것에 더해서 혹은 그냥 그것 이외에도 이거 뭐랑 같은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in, to랑 같은 말. 그래서 그러한 단점들이죠. 이 대신 사실상 단점이잖아요. 그러한 단점 이외에도 Bamboo is vulnerable to pest예요. 이런 해충에 취약해. 또 알 수 있어요. Termite는 흰개미죠. 그래서 necessitating ongoing attention and maintenance.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심도 주고 유지 보수도 해야 됩니다. To prevent decay, 부패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the sourcing이라는 건 조달을 말해요. 뱀부를 구해오는 거야. 그리고 트리트먼트,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해야 돼. 개미 안 나오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그런 게 can be labor intensive요. 노동 집약적인.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동을 많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빡세다고.
마이너스죠. 그래서 봤더니 이런 비열대 지역에서 거기엔 뱀부가 자연적으로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이 여러분 이 대시부터 대시까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뱀부를 조달하는 과정이 종종 요구한다. 상당 노동력을 요구한다라고 돼 있죠? 그게 뭐랑 같아요? 이 노동집약적인이라는. 그래서 끝났죠. 장점의 장점, 단점 전환되는 C, 그 다음에 단점만 투성인 B, 그리고 단점 끝에서 노동집약적이다, 힘 많이 든다, 워크포스를 요구한다, A. 나중에는 CBA로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기본적으로 미밍 모의고사는 좋은 구조의 글을 많이 읽히자가 포인트인 모의고사예요. 좋은 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두 개의 대립되는 소재를 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글을 전개하는 걸 말해요. 얘도 보시면 구조가 그렇게 짜여 있어요. 이번에 5월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쪽 속성과 다른 한쪽의 속성을 대비시켜주는 과정으로 풀었으면 39번 지문이었나요? 지문이다, 그죠? 과학이라는 게 원래는 콜렉티브한 속성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천재들의 스토리에서는 그러한 속성이 많이 isn't missed, 놓쳐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한쪽에는 집단적 속성, 다른 한쪽에는 개인적 속성 이렇게 대비를 시키다 보면 뜨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걸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얘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포함했던 implement, 시행하다죠. 시행하는 것을 가격의 통제를 상업적으로 생산된 메디케이션이라는 건 어떤 의료법, 이런 치료법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restricting, 제한하는 거죠. hospital fees, 이런 병원료를 as well as는 뭐 B뿐만 아니라 A도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그리고입니다. 고3 수준이면 이걸 그냥 그리고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를 통제하는가? public campaigns. 이런 공공의 캠페인들을 제한하는 거죠. 공통된 포인트가 있다. 그죠? 뭐예요? control, restrict, 그리고 price, 가격 통제에 대한 얘기네. 지금 알 수 있는 건 그게 다네요. 저 디스가 가격 통제와 관련이 돼 있다는 거 밖에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그냥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쌤이 이제 이번 해설 강의에서는 내용 문제를 담당하지 않았어요. 순서 삽입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용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사회학자, 철학가, 음악가 아니면은 뭐 대학 교수, 연구진 다 뭐예요? 전문가예요. 이런 전문가들이 왜 등장해? 주제를 얘기해 주려고. 물론 이 질문은 주제와 관련이 없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글을 읽으실 때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습관을 들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The improvement in public health, 공공보건에서의 개선이 이끌어진대요. By two major factors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개의 요인들이 등장할 예정이에요. 첫 번째는 scientific innovation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혁명.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의 intervention이 뭐예요? 개입이죠. 정부의 개입입니다. 쓰는 김에 얘도 쓸게요. 뭐 모르진 않겠지만 과학적 혁명 이렇게 빨강과 노랑에 대한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초기에는 이런 공공보건 노력이 제한되어 있었대요. 의학적 지식과 자원의 부족 때문에.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이거는 기술이 부족하다라서 과학혁명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뒤에까지 가보시면 with community struggling with 명사 분사구문이죠. 명사가 뭐뭐 하는 채로 뭐뭐 하면서고 struggle은 저의 1회 모의고사 해설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노력하다 땡, 분투하다 땡, 고군분투하다 땡!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To deal with, 뭔가를 대처하려고 하는데 frequent outbreaks, 빈번한 발생이죠. 그리고 높은 mortality rates니까 사망률입니다. 이런 거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왜? 지식이 자원이 부족하니까. As new vaccines and treatments emerged, 확실히 알 수 있다, 그죠?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백신, 새로운 치료법 이런 게 발생했다. 과학적 혁명인 거죠. 그러면 the incidence of many diseases drastically decreased. 질병의 발생이 급격하게 감소했어요. 그러면 다른 내용 나와야 되잖아. 잠깐. medical advancements가 뭘 말해요? 빨간색이잖아. 왜냐면 의학적인 발전이니까 과학혁명이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빨간색은 혼자만으로는 were not enough,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To achieve widespread health improvements. 그래서 널리 퍼져 있는 이런 건강의 개선, 증진 이런 걸 달성하기엔 부족해. 얘만으로는 안 돼. 그럼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뭐가 필요해요? 노란색이 필요해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거라는 걸 이미 예상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슬슬 준비해야 돼. 많은 경우에
근데 아직 안 돼. 왜 안 되죠? These innovations. 이런 혁신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잖아. 이런 의학적인 개선이잖아. 같은 말이니까 아직은 입원에 넣으면 안 돼. 일리를 아직 접근이 안 되는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일반적인 인구,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due to socio-economic barriers, 사회 경제적인 장벽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무슨 타이밍이에요? 정부가 개입할 타이밍이야. 그럼 3번을 넣어야 되나? 잠깐 볼까? 여러분, 첫 번째 힌트, 입비가 붙었어요. 뒤에 봤더니 대시 있어요. 뭘까요? 당연히 입비대 강조구문이겠죠. 여러분, 입비대 강조구문을 구별하는 방법은 입비랑 대시를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래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다만 해석에 바로라는 말만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그럼 뭐예요? 바로 오직 건강당국, 보건당국이죠. 보건당국이 뭘까요? 정부죠. 보건당국. 이게 뭐야? 정부. 정부가 스텝인 들어서고 나서야. 들어선다는 건 뭐예요? 개입이죠. 정부가 개입하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 뒤에 구조가 어떻게 해지는 거예요? 상당한 발전이 행해졌다. 이렇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입비대 강조구문이 맞아요.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그때부터 상당한 진전이 행해졌다. In democratizing healthcare access니까 이런 헬스케어 접근에 있어서 민주화를 이루게 되었다. 이 말인 거죠. 민주화가 뭡니까? 널리 퍼뜨리는 걸 말해요. 여기서 widespread health improvements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 democratizing healthcare access예요. 같은 말인 겁니다. 민주주의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 구석구석에 있는 대중들까지도, general population까지도 이런 헬스케어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거는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최초로 정부 개입이 드러나는 시점은 여기부터예요. 이러고 나서야 가능해졌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4번밖에 없어요. Thus, 그러므로 it is safe to say that 말하는 게 안전하다. both profit-driven breakthrough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breakthrough가 획기적 발전이에요. 그럼 사실상 뭐예요? 빨간색이죠. 빨간색과 regulation은 규제죠. 규제라는 건 사실상 뭘 말해? 정부의 개입을 말해. 그래서 노란색이야. 노란색이 둘 다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빨강 얘기 끝, 노랑 얘기 끝. 그러니까 둘 다 중요. 정반합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문제점. 이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해결책을 내놓았다. Problem and solving. 둘 다 가능해요. 저는 사실 정반합이 더 좋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기술 발전, 반이라는 게 꼭 반대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냥 제2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부 개입도 필요하다 생각해. 그럼 둘 다 중요하네. 라는 내용으로 가려면 노랑 얘기가 이제 끝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넣어야 돼? 이제 보니까 가격의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줄 너무 안 예쁘다. 그냥 이렇게 짧게 칠게요. 가격의 통제, 그리고 병원비 통제. 이게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정부의 개입을 말했던 거예요. 정부의 개입, 정부의 regulation, 규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노란색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4번에 넣어주고 둘 다 중요해라고 마감을 쳐주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5문장 해설을 해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솔직히 말할까? 이거 5개 해설만 들어도 6월 모의고사에서 문단 순서랑 문장 삽입 하나씩은 더 맞춰. 내가 장담하는데. 그래서 꼭 들었으면 좋겠고 들어서 마음에 드시다, 궁금하시다면 일단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세요. 혹은 이거 하고 나서 6월 모의고사를 봤어. 근데 성적이 좀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야. 그때 강의가 떠오르신다면 한 번 더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렉스강의 고3 대표 강사 이승주였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에게 찾아갈 테니까 이번만이 기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여러분 마음에 들어왔으면 한 번쯤은 기억해 주시고 저희 학원 블로그 그리고 제 개인 블로그 또 빈칸 추론이나 이런 거 해설 잘해주신 우리 희준쌤 블로그도 한번 들러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6월 모의고사 화이팅입니다.